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가이드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장투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성장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그리고 예전에 시프트업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프트업의 경우에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이 진행이 되어 있죠. 그런데 대성장투가 지분이 1% 미만이다라는 루머가 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IR 담당자분과 통화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 좀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장투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프트업 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대성장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성장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대성청투가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창투가 18년과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시리즈 B,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냐라고 한다면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프트업의 지분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종목 토론방을 가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분이 1% 미만이다 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지분이 1% 미만인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번 드려보자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대성장투 시프트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네, 사실 대성장투가 시프트업 지분 원금 회수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혹시 지분 몇 퍼센트 팔았는지 말씀. 네, 여기까지 들려드리고 제가 글로써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첫 번째로 이 시프트업 지분 원금 회수를 한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 지분 몇 퍼센트 팔았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공개는 힘들고 원금에 해당하는 퍼센트만큼 지분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지분을 1% 미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루머가 상당히 퍼지고 있는데 이 루머가 지금 사실이 맞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담당자 분께서 지분을 공개한 적은 없다. 여러 기업들의 지분과 엮여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시프트업 지분 1% 미만 가지고 있다는 루머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대성창투 주관으로 이 시프트업을 투자를 했었나? 주관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투자 조합 중 하나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투자 조합이 어떻게 보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계 기업으로 뭐 대성 글로벌 위너 청년 창업 투자 조합인지 아니면 대성 블라썸 일자리 투자 조합인지 이러한 투자 조합의 형태를 지금 사업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 사업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투자 조합 중 한 곳에서 투자를 했었냐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주셨냐면 어느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대성창투 관계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살짝 어불성설이라고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투자했었던 곳을 모른다. 어느 정도 회사 측의 대응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시프트업 상장하고 나서 이 시프트업에 대한 그 보호 예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 내부에서 말이 오가는 게 있나? 아니면 보호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프트업을 엑시트 하실 것인가? 라고 여쭈어 봤었습니다. 근데 담당자 분께서 일단적으로 상황을 보고 나서 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이후에 엑시트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지분을 조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투자 조합을 통해서도 투자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저는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회사 측에 대해서 좀 대응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이 시프트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프트업을 투자했었던 상장사가 지금 공개된 상장사가 지금 대성창투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테마로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이렇게 계속 숨기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대응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IR 담당자 분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프트업이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사인데 스텔라 블레이드나 뭐 니케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회사예요. 이 회사가 다음 달에 IPO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성창투가 이 시프트업을 엑시트 할 시 상당한 매출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일단 대성창투가 5월 21일 날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바가 있었고요. 당연하게도 시프트업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겠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6월 18일 날 20일 이평선이 이탈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다행히도 약 한 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 구간을 좀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레인지에 해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곳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주가는 제자리 걸음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장투가 시프트업 지분을 몇 퍼센트 남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남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 대성장투가 어느 정도 관련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상승 시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상 상승을 하더라도 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항이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2023년 12월에도 이 부분은 좀 결국엔 돌파를 해주지 못했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6월 3일에도 결국에 이 가격 레인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2022년 3월과 그리고 2022년 6월에도 결국에는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지 못했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강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